도내에서 제1종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가 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고창군 부안면의 한 한우 농가가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돼 소 276마리를 매립했습니다. 39억 원을 넘게 들여 조성한 직소천 수상활동 과정장 중 패들보트 계류장이 철거됐습니다. 안전교육센터 운영은 국립공원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미래형 초고속 이동수단인 하이퍼튜브 시험장을 새만금에 만드는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전북도는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예타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위적인 새만금호 관리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새만금호의 관리 수업 폐기와 해수 유통의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도내에서 제1종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가 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북도는 고창군 부안면의 한 한우 농가에서 럼피스킨병 증상이 있는 소를 발견해 농림축산건협본부에 정밀 검사를 맡긴 결과 양성이 나왔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 농가가 기르던 276마리의 소를 매립했고 오는 3일까지 도내 모든 소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할 계획이라며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시작된 럼피스킨병은 수도권과 강원도, 전남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농가는 비상입니다. 문제는 관련 업계도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한쪽에서는 럼피스킨병에 걸린 농장의 소들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1일 오전 8시 현재 전국적으로 67건의 럼피스킨병이 확진됐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지난 23일 양구군을 시작으로 5곳의 농장에서 확진돼 136마리의 한우가 살처분됐습니다. 문제는 강원도 최대 한우 생산지인 횡성도 뚫렸다는 겁니다. 6만 3천여 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는 횡성 지역 축산농가들은 전염병 확산세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럼피스킨병이 확진된 농가에서 10km 이내 방역대에 포함된 이곳도 이동 제한 조치에 걸리면서 농장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안 그래도 불안한 농민들은 럼피스킨병이라는 생소한 바이러스까지 돌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로서는 불안하죠. 전라도까지서 50 군데가 퍼졌다니. 불안하게 해줘. 어차피 재산인데 이게. 근데 뭐 한 번 겪은 것도 아니잖아. 열심히 해 이제 먼저 구제역 때문에 그 노하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차피 오는 거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 소규모 농가들은 생활에 불편함까지 호소합니다. 아무래도 저 한개 어디 좀 보러 나가고 이러는 거 좀 힘들죠. 못 나가게 하니까 차 이동 금지가 되니까 어디 못 보잖아. 횡성군은 지난 25일 공수의 11명을 긴급 투입해 백신 접종에 나서고 있지만 6만 3천여 마리가 넘는 소들에게 백신을 놓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 약이 피하 주사로 돼 있어서 피하 주사는 피부랑 근육이랑 그 사이에 위치해서 주사를 놔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 전에 썼던 장대 주사기를 잘 응용을 해서 주사침을 근육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침을 남겨놓은 상태로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확진된 곳에서의 이동 제한은 물론 소 도축까지 중단됐습니다. 한우를 가공해 판매하는 상인들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주문한 소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팔 물건이 없는 상황입니다. 도축장을 아침에 갔다 왔지만은 아무런 게 없는데 뭐 거점이라고 해서 거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도 없다래고. 그러니까 막상 이제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길어질수록 고기의 유통이 돼야 되는 유통이 안 되는 얘기죠. 럼피스킨병 확산으로 자칫 한우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지도 걱정입니다. 지금 럼피스킨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에만 걸리는 가축, 물론 일종 법정 전염병이지만 소에만 걸리는 질병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분들은 전혀 걱정하시지 않고 축산물 소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럼피스킨병의 확산세는 축산농가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까지 관련 업계의 어려움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관상입니다. 부안군이 잼버리 대회를 치르기 위해 39억 원 넘게 들여 조성한 직소천 수상활동 과정장 중 패들보트 계류장이 철거 위기에 있다는 소식 전북방송이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계류장은 군비 1,000여만 원을 들여 철거했고 안전교육센터 운영은 국립공원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잼버리 참가자들이 패들보트를 즐겼던 직소천 수상과정 활동장입니다. 잼버리가 끝난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일꾼들은 조립식 부표를 분해하고 크레인은 부품들을 끌어올립니다. 국립공원 허가 만료로 부안군이 패들보트 계류장 철거에 들어간 겁니다. 사라지는 계류장 옆에는 2층짜리 야영안전교육센터가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책상과 의자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잼버리 파행 이후 방치되다시피 한 안전교육센터는 지난 28일부터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운영하게 됐습니다. 공단에 사용허가 있었어요. 국립공원 공단에서 이게 사용할 거예요. 안전교육센터는. 직소천 과정활동장이 국립공원 구역이어서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부안군이 국립공원에 무상 사용 허가를 내준 겁니다. 국립공원은 부안 국민이라면 향후 안전센터 교육을 무료로 받게 해주고 지역민 일자리 창출에 협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진행된 부안 군의회 현장 점검에선 수억 원의 군비가 들어간 만큼 직소천 인근 마을 주민들이 과정활동장을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됐지만 실현되진 못했습니다. 군비가 지금 9억 들어갔던 거예요? 네, 9억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결국 이게 여기에 대한 관할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특정권을 국립공원이 소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다면 직소천을 새로운 관광지로 만들겠다던 부안군. 계류장은 철거하고 안전교육센터 운영은 국립공원으로 넘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인위적인 새만금호 관리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31일 새만금 개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호의 관리 수위 폐기와 해수유통의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잼버리 행사를 이유로 2주간 수위를 0.5m 낮췄을 때 맛조개 등 해양 생물들이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습지와 갯벌이 장시간 햇볕에 노출될 경우 바닥에 사는 생물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단체는 새만금호의 수질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 수위 기준을 두지 말고 해수유통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의 미래형 초고속 이동수단인 하이퍼튜브 시험장을 만드는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전북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탈락 이유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경제성 등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도는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우리 지역 소식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언론이 주로 중앙의 소식만 다루고 있는데요. 지역의 소식을 전달하는 지역방송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은평구의 한 어린이집이 인가 때도 문제가 없었던 스프링클러 때문에 폐원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잘못된 행정을 지적해 폐업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을 구하고 계남면 사무소 습격 사건이 허구라는 사실을 지난달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가 학술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는데요. 지역의 잘못된 역사도 바로잡게 된 건 바로 케이블TV 지역 채널의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케이블TV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90개사가 1272만 가구에 지역 채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을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와 전문가 대담을 통해 지역의 의제를 다루고 재난방송과 지자체장 선거방송 등 지역 및 맞춤 정보를 제공합니다. 2년 전부터 시작한 커머스 방송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 채널은 주민과 호흡하는 지역 밀착 방송으로 성장해왔지만 최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역 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14년 힘겹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액수도 적고 지원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법은 만들어놨지만 실질적인 효용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마저도 케이블 TV 지역 채널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특별법이 지역 지상파 방송만 지역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산과 인천, 경남, 서울 등에서는 지자체들이 먼저 나서서 지역 채널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별법 제정 등 주무부처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지역 방송의 역할을 더욱더 충실하게 하고 있는 케이블 방송을 비롯한 여러 지역 채널들이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이 따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 공화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지방 분권화와 함께 전국 226개 지역의 소식을 책임지는 지역 채널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 중소기업 경기 전망이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음에도 경기 둔화에 따른 내수 부진 등 중소기업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전북 지역 본부에 따르면 11월 전북 중소기업 업황 전망 경기 전망 지수는 81.9로 전월 79.6 대비 2.3포인트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국 평균 80.7보다도 다소 높은 정도라고 합니다. 도내 경기 전망 지수는 최근 3개월 연속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경기 둔화에 따른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 또 고금리 지속 등 경제 불확실성 지속으로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비제조업이 전월 대비 경기 전망 지수가 상승했으나 업황 전망은 제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재선거와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범죄 신고자들에게 2,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뒤 7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7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신고자는 조합장 선거에서 현금 제공 사실을 제보해서 포상금 500만 원을 받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포획 채취가 금지되던 곰소만과 금강하구 규제가 전면 해제됩니다. 김제와 부안을 지역구로 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곰소만과 금강하구에 설정된 수산자원 포획 채취 전면 금지 규제를 해제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다음 달 7일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개정안에는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어종별로 시기를 제한하는 금어기와 무게를 제한하는 금지체장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관련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도 전북 지역 수산업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 어업인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려 후기 대표 문화재인 부안 내소사 동종이 국보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었던 부안 내소사 동종을 국보로 승격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내소사 동종이 고려 후기 동종 가운데 가장 크다며 통일신라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고려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기준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소사 동종이 한국 범종사와 제작 기술과 기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자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전했습니다.